안녕하세요. 몬스터치. 점점 몬스터치 제스처가 짧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길게 하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상권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이제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마케팅 전략이 상권에 따라서 상권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도 마찬가지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브랜드의 매장이지만 상권이 어디냐, 구도심이냐, 신도심이냐, 항아리 상권이냐, 오피스 상권이냐, A급 상권이냐, 뭐 아니면 로데오 상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예 마케팅 전략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좀 극단화된 마케팅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8개에서 9개 정도 상권을 나눠서 이제 상권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다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권입니다. 첫 번째 상권은 도심 상권으로 연남동이나 아니면은 성수나 이태원이나 뭐 요런 강남이나 요런 상업지구나 되게 큰 번화가 A급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전략이 사실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게 상권이 다르고 그 상권에는 어떤 전략이 제일 먹히냐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타겟입니다. 고객. 쉽게 얘기해서 방금 얘기했던 도심상권, 상업지구나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는 사람들이 신규 유입이 80%, 90% 이상 됩니다. 물론 그 근처에서 사는 성수라던가 연남동이라던가 이런 데서 자취하는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 상권, 그 다음에 도심 상권, 그런 곳들은 유입되는 타겟들의 대부분이 신규 유입입니다. 짧게는 이제 서울 안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멀게는 경기도, 더 멀게는 전국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상권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이다, 대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도심 상권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겟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연남동이나 성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남동이나 성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대, 30대 여성들이 주 타겟층이 되겠죠. 그러면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하는 마케팅 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이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비주얼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재방문율이 많은 곳은 그 맛에 대한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 여기는 한번 가봤던 곳이니까, 2번 가봤던 곳이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일단 비주얼이나 아니면은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맛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주얼이나 가격을 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고, 그걸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채널이 인스타그램, 비주얼을 강조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이죠.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심 상권이나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소셜미디어, 구글 광고,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 타겟들이 오는 범위가, 손님들이 오는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뭐 서울, 경기, 멀게 가서는 뭐 부산 아니면은 뭐 대구 이런 지방 같은 경우도 우리 가게의 핵심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채널 전략은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이스 광고에서 비주얼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스타그램 SNS 광고에서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 다른 경쟁
업체들하고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인 도심에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채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맛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남동 맛집은 내가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들을 골목에 있는 우리 가게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온라인만으로 찾아서 오기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금요일 저녁부터를 주말이라고 하죠. 근데 월요일부터 한 목요일 점심 정도 때까지는 주말보다는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오히려 골목 안쪽에 있는 상권에서는 온라인으로 찾아서 올 확률이 적죠.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점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그래도 아무리 그 도심 상권이나 A급 상권이나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회사원들, 그 다음에 뭐 관광객들, 요 정도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 가게에 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군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평일날 우선순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한 가지 전략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뭐 고기를 구워주는 이런 이벤트를 한다던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단지를 나눠준다던가, 아니면은 배너를 등에 업고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시식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우리 가게로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시식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건이 된다면 팝업 스토어라던가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 수 없다고, 신규 유입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먼저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추천,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 리뷰, 아니면 블로그 리뷰, 아니면 SNS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SNS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이런 리뷰,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맛집 계정이나 이런 데 광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물론 유료 광고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먼저 경험을 해보고 남긴 리뷰, 이런 리뷰 마케팅을 활용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한 가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A급 상권, 도심지역 상권, 신규 유입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케팅 전략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택가 주거지 상권입니다.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주로 가족 단위라던가 아니면은 거주를 하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신도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아리 상권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도심의 경우와 그 다음에 일단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단위 소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좀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소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좀 비싼 기념일이라던가 비싼 금액을 지불을 하고 가는 그런 식당들보다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가성비가 좋은 곳, 자주 갈 수 있는 곳, 요런 동네 식당이나 요런 곳들 위주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객단가 자체가, 테이블 단가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권이, 물론 A급의 월세가 비싸고 면적이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상권들만큼 매출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권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A급 상권이나 이런 그 도심 상권, 상업지구나 번화가보다는 매출은 낮은 편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신규 유입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재구매, 단골, 재방문 자체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왔던 사람들을 다시 올 수 있는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상업지구나 번화가 상권하고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가는 거죠. 신규 유입이 많은 곳들은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재방문이 많고 단골이 많은 곳들은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장이 오픈을 했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세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오프라인으로 어느 정도 이 가게에 이곳에 이런 가게가 새로 생겼다라는 거를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케팅에 너무 힘을 주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온라인 마케팅. 왜냐하면 이런 주거지나 주택가 상권 같은 경우에는 단골률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왔을 때 맛이 없으면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계속 2번, 3번, 4번 방문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불만족을 많이 주게 되면은 소문도 안 좋게 퍼질 뿐더러 단골이나 재방문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오픈하고 나서 한 달에서 길면 2달 정도는 온라인 마케팅이나 오프라인 마케팅도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요. 기본적인 거라고 하면 플레이스 세팅이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라던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전단지, 현수막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해보고 어느 정도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줄을 섰을 때도 커버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테이블이 다 만석이 됐을 때도 오래 걸리지 않고 음식이 잘 나오는지 클레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기본적으로 잡아 놓고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한번 했던 것처럼 전단지 아니면 현수막 아니면 이 동네에 가까운 뭐 마트라던가 이런 곳들 위주로 광고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택가나 아니면 주거지 상권이다 보니까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컨택을 해서 엘리베이터나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돌방을 띄어서 뭐 아파트 대문에 붙여 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뭐 일주일 동안 엘리베이터 어느 곳에 이제 게시를 하는데 뭐 보통 한 5만원 정도 합니다. 비싼 데가 뭐 한 7, 8만원 정도 하고 물론 강남 같은 데는 한 1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보통 5만원에서 7, 8만원 사이 선 정도 되니까 이런 데에 전단지를 한번 먼저 오프라인으로 뿌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단지를 뿌릴 때 전단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반드시 이벤트나 아니면은 뭐 무료 증정, 공짜 증정이나 쿠폰이나 이런 걸 반드시 넣으세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번호를 따로 매겨서 어떤 아파트에서 오셨어요 라고 전단지를 찍어 오거나 쿠폰을 가지고 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A 아파트에서 왔어요, B 아파트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손님들이 가고 나서 발을 정자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단지를 게시하는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한 2, 3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보고 A, B, C, D 아파트에 뿌렸는데 제일 많이 쿠폰이나 전단지를 가지고 온 손님들이 A 아파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A 아파트 위주로 다시 광고를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주거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온라인도 SNS 물론 브랜드 자체가 핫하고 트렌디해서 20, 30대, 4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뭐 수제 케이크 집이나 브런치 카페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론 인스타도 잘 먹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네 상권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라던가 당근이라던가 그런 동네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채널, 플랫폼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막 되게 다양하게 이런저런 상권,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채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예요. 우리 가게가 오픈을 했으니까 우리 가게 한번 오세요. 한 번도 안 와보셨으니까 저희는 오면 쿠폰이나 이벤트를 드릴게요. 그걸 당근에는 당근에 맞는 방식으로, 플레이스에는 플레이스에 맞는 방식으로
인스타그램에는 인스타그램에 맞는 방식으로 풀어낸다. 이게 전체적인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기반 마케팅을 오프라인으로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동네에 있는 타겟들이, 동네에 있는 손님들이 자주 올 수 있는, 자주 활용하는 그런 채널들을 찾은 다음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은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에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 내부에서 한번 오신 분들한테 다음에 오시면은 뭐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쿠폰을 준다던가, 재방문 시 새우튀김 하나 증정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도장을 찍어서 뭐 쿠폰을 모아오면은 뭐 커피 한 잔 서비스로 준다는 그런 일반적인 걸 해도 되지만,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오지 않은 고객들을 잡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왔던 만족도가 높았던 고객을 다시 잡는 게 마케팅 비용은 절반 이하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인데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다음에 오시면 뭐 요리 10,000원 이상 시키시면 짜장면 한 그릇 공짜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7,000원이라는 금액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원가는 뭐 한 3,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게 마케팅 비용을 이 나가는 거를 대비를 하고 고려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싸게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키워드 단가 자체가 클릭당 한 1,000원 하는 그런 곳들은 스무 클릭 정도가 잡혀야지 한 팀 정도가 오는 거니까, 키워드 단가가 1,000원이면 스무 클릭이면 2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0,000원을 써서 한 팀을 잡는 건데, 내가 우리 집이 짜장면이 7,000원이라고 원가가 한 예를 들어서 한 3,000원 정도로 3,000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3,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20,000원 마케팅비를 주고 한 팀을 잡는 것보다 한 번 온 사람한테 3,000원의 원가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이 쿠폰을 쓰기 위해서 오게 하는 방법,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요 라고 하지만, 아무리 쿠폰이 비싼 쿠폰이고 금액대가 높은 쿠폰이라 하더라도 이 가게가 맛있지 않고 맛없는 가게였으면 그 고객은 절대로 쿠폰이 아무리 비싸도 다시 오지 않거든요. 다시 온다는 말은 맛있으니까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단골 고객을 유치를 하면서 단골률이 동네 주거지나 주택가 상권 기준으로 40% 정도 기준을 잡는 겁니다. 40%만 넘으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골 고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많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쿠폰,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뭐 전단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것들, 요즘 포인트 많잖아요. 카톡 플러스 친구를 해서 거기로 쿠폰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야 적립을 해주는 곳들도 많고, 그런 곳들이 다 단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내부 마케팅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인바운드 마케팅이다 라고 합니다. 주택가나 주거지 상권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의 고객이 많아요. 그리고 커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혼자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가족 단위의 고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세트 메뉴, 그 다음에 이런 가족 단위를 위한 그런 이벤트나 구성, 쿠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가족이 부모 2명이랑 애 2명에서 4명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 2명 세트가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어른 2 세트를 시키고 애들 세트를 개별적으로 시키긴 하겠지만 그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미취학 아동이 먹을 수 있는 양과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먹을 수 있는 양, 그리고 중학생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 남자 여자의 이런 미성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3인 가족 구성, 4인 가족 구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주거지나 주택가 상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세트로 했을 때 훨씬 더 싸게 먹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내부적인 마케팅 전략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